그녀는 오늘도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듣기 싫은 알람 소리를 끄고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요 근래 들어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침마다 힘든 몸을 겨우겨우 이끌고 화장실에 도착했다. 그래도 거울 속 완벽한 자신의 외모에 만족감을 느끼며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아침을 먹는 것보다 자는 것이 더 좋은 그녀는 공복 상태로 빠르게 출근 준비를 마치고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저기요? 아니나 다를까 평소와 같이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쫓아 번호를 따기 위해 한 남성이 접근했고, 그녀는 익숙한 듯 남자친구가 있다는 핑계로 정중히 거절했으나 오늘은 유독 끈질기게 그녀를 보내주지 않았다. 회사에 지각할 수 있기에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으나 그 남성의 얼굴이 섬뜩하게 바뀌며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고, 그녀는 비명소리를 질렀으나 어느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때 차를 타고 지나가던 회사 선배 박 대리가 그녀를 구해주기 위해 달려왔고 그녀와 그 남성을 떼어버린다. 다행히도 걔와는 도망갔고 그녀는 박 대리의 차로 무사히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게 된다. 회사 업무가 마무리되어갈 때쯤 박 대리가 다가와 혼자 가시는 게 너무 걱정되네요. 집 가는 방향이 같으니 태워드릴게요 라고 했고, 잘생긴 외모와 예전부터 마음에 들었던 박 대리였기에 기분 좋게 수락하게 된다. 그녀와 박 대리는 평소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집 근처까지 도착했고, 집까지 들어가는 골목이 복잡했기에 그녀는 차에서 내려 걸어가려 했으나 박 대리는 아주 능숙하게 집 바로 앞까지 도착해 그녀를 내려주며 혹시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다. 그녀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에 쉽게 허락했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게 웬걸, 박 대리가 먼저 5층을 누르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그녀는 이상함을 감지했고 불안한 느낌을 뒤로한 채 같이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볼일을 다 본 박 대리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며 간단한 대화를 하는 중 박 대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사실 선녀 씨를 좋아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자신의 집 위치와 층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박 대리를 안 좋은 쪽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기에 저는 지금 남자친구를 사귈 여유가 없어요 라고 거절했고, 다행히 박 대리는 웃으며 뭐 그럴 수도 있죠 라는 말을 남기고 그녀의 집을 떠나게 된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오늘 하루 많은 일로 피곤한 몸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물로 긴 시간 샤워를 마친 후 폭신한 침대에 누워 잠에 들게 된다. 이후 평범하게 일상이 흘러갔으며 박 대리와도 서먹한 관계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 참가하게 되었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그녀는 선배들이 눈치가 보였기에 내키지 않은 술을 마시게 된다. 회식이 마무리되었고 택시를 기다리는 그녀에게 박 대리가 다가와 이야기했다. 아직 선녀 씨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말에 그녀는 취기로 인해 짜증 섞인 말투로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거절 후 자리를 떠났고, 박 대리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멍하니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취기 때문에 씻지 않고 침대에 눕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내용을 확인한 그녀는 섬뜩함을 느꼈다. 너무 무서웠지만 모르는 번호였기에 그냥 무시하려 했으나 계속해서 문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문자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이 도착해 있었으며 그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모든 사생활들이 찍혀있는 동영상들이 전송된 것이 아닌가. 곧바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은 달달 떨렸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녀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상황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고, 전화기 속 인물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다 라는 말과 동시에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가 새하얘졌지만 문을 열게 되면 자신이 위험해질 것을 직감했기에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바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그 괴한은 그녀가 소리를 지를 겨를도 없이 빠르게 달려와 목을 졸랐고 그녀는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두운 방 안에서 깨어난 그녀는 굳건히 닫혀있는 문을 봤을 때 절대 열 수 없음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열 수 없어 보이는 문이 쉽게 열리며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 남성은 말했다. 잘 잤어요. 도망가고 싶죠? 도망가도 돼요 라며 핸드폰에 담긴 하나의 동영상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동영상에는 그녀가 기절한 사이 그 남성이 강제로 관계를 하고 있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고,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알게 될 거야 라고 협박했다. 그녀는 체념할 수밖에 없었고 어두운 방 안에서 그놈이 원하는 대로 하며 고통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 그녀의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놈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다. 남들에겐 축복이겠지만 그녀에겐 저주였고, 그놈은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찾아와 그 행위를 하루가 멀다고 했다. 그렇게 원하지 않은 여자아이가 탄생하게 되었으나 얼마 후 또다시 그녀의 배가 불러왔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좁은 방에 두 아이가 탄생한 것을 본
그 자식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피임을 하는 것 같았고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아이들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났다. 첫째 딸은 그녀와 닮았으나 둘째 아들은 그 자식을 너무 닮았지만 둘 다 그녀의 피부치이기에 사랑을 담아 길렀고 그 자식도 사람인지 자신의 아이들에게 정을 주는 것 같았다. 이러한 동정심을 유발하여 그녀는 그놈에게 말했다. 두 아이가 있고 어디 멀리 갈 수도 혼자서 두 아이를 기를 자신도 없기에 당신과 평생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바깥 세상을 구경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그놈의 마음을 움직였기에 이를 허락했고 드디어 어두운 방 안이 문 밖을 나갈 수 있었다. 긴 계단을 올라가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빛이 그녀와 아이들을 반겼다.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죽을 힘을 다해 살려달라 크게 소리치며 도망쳤지만 둘째 아이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다행히도 사람들의 눈에 띄어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둘째 아이를 두고 온 죄책감은 그녀를 힘들게 했고 그놈과 둘째 아이는 종적을 감추게 된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어두운 방에 갇혀 답답한 삶에서 탈출해 넓은 세상에 나왔으나 이미 그녀의 동영상은 유포되어 있었고 그것을 알았을 때 얼굴을 들고 밖을 돌아다니기 어려웠고 둘째 아이를 보고 싶은 생각으로 힘든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 동영상은 둘째 아이가 쓸쓸히 방 안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것을 본 그녀는 결심했고 그놈에게 연락해 다시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 방 안엔 둘째 아이가 있었고 그렇게 엄마와 두 자녀가 부둥켜 안는 모습을 그놈이 뒤에서 씩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큰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놈을 체포하며 그녀에게 닥쳤던 불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절규하게 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그놈이 10년형을 받아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온다는 비극적인 사실이었다. 선녀와 나무꾼. 깊은 산속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나무꾼은 날마다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와 가족을 부양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산에 들어선 그는 갑자기 내리쬐는 햇빛과 신비로운 새소리에 이끌려 익숙지 않은 길을 걷게 되었다. 나무꾼이 도달한 곳은 작은 연못이었고 그곳에서 눈부신 광경을 목격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중 한 선녀의 아름다움에 나무꾼은 숨을 삼키며 숨어서 바라보았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하나둘 하늘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나무꾼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옷을 숨겼다. 선녀는 자신의 옷이 사라진 것을 알고 당황했으나 결국 나무꾼과 함께 살게 되었다. 선녀는 처음엔 지상의 삶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무꾼과의 사랑에서 행복을 찾았다. 둘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태어났다. 그러나 선녀는 자신의 옷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이별을 고하지 않은 채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나무꾼은 선녀와 자신의 자녀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나무꾼은 슬픔에 빠졌고 선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선녀를 되찾기 위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찾아 떠났다. 나무꾼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욕심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하늘나라에 도달한 나무꾼은 선녀와 재회했다. 그러나 나무꾼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백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왔으나 말에서 절대 내리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말에서 내리게 된다. 결국 백마는 하늘로 도망갔고 나무꾼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게 된다. 나무꾼의 혼은 수탈이 되어 매일 하늘을 보고 꼭 키우라고 울었다.